자, 여러분 오랜만에 영종이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종이 오셨다는 것은 바르셀로나가 순항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죠. 그 인테르, 아스날, 바르셀로나 사실 아스날 요즘에는 괜찮잖아요. 좋죠. 네. 세 팀 중에 누가 제일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요? 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인테르가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뭐 리그에서 순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 인테르 같은 경우에도 경기 수가 타 팀들보다는 덜 치렀으니까 맞아요. 뭐 당연히 지금 1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인테르가 우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박찬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 없다.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을 했든 네. 뭐를 했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스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4위를 거의 굳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네, 그래서 아스날 팬들도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바르셀로나는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2위 싸움도 가능하다. 네, 왜냐면은 세비야하고 승점 차가 4점인가 5점인데요. 5점인데 한 경기 네. 덜 치렀어요.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세비야를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세비야가 현재 리그에서는 10경기 넘게 무패긴 한데 네. 14경기 무패 거예요. 그런데 세비야가 7승 7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가 계속 많아요. 근데 바르셀로나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실 4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둘이 불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리그 무패 행진이 12경기가 그렇긴 하지만은 최근 연승으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도 리그 4연승,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리그 4연승. 그래서 지금 세비야가 좀 흔들리고 있을 때 이제 2위 쟁탈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이제 뭐 바르셀로나 최근 상승세도 상승세인데 이 샤비 헤르난데스 감독이 가봉맨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네. 네,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네. 네, 하늘이 아스날이다. 어떻게 봅니까? 야, 너 그걸 그렇게 해석했어? 그럼요. 네, 저희는 하늘이 따로 있거든요. 네. 외대고를 주신 레알 마드리드. 그렇습니까? 예. 네. 하늘에서 외대고를 주셔가지고 야,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네. 족보가 다 꼬이는 거야. 야,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선물이다. 하늘은 아스날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옛날에 뭐 사실 제가 이제 샤비 헤르난데스 감독의 선수 시절에 어마어마한 리스펙트와 별개로 이제 사실 요거 좀 세잖아요. 네, 세요. 근데 또 아스날을 또 이렇게 리스펙트해주는 어떤 하늘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네. 그거 뭐 네 마음이 흡족하다면 나도 됐어. 그럼 된 거지 뭐. 네. 그 다른 거보다 지금 가봉맨이 형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기대하던 득점을 충분히 올리고 뭐 10골 이상도 넣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행진이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그 기세가. 왜 가봉맨이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잘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아스날도 가봉맨이 나간 다음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건 서로 지금 윈윈 중이거든요. 네. 바르셀로나 윈, 아스날 윈, 가봉맨 윈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아스날 입장에서는 사실 가봉맨을 남겨둬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가봉맨에게 들어가는 주급이죠. 그러니까 주급이 너무 세기 때문에 결국 가봉맨을 처리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적료 없이 내보내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가봉맨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타이밍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아스날 내에서 아르테타 감독하고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나왔을 때 인터뷰를 보면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네, 거기다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고 나서 가봉맨의 폼이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봉맨이 동기부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르셀로나로 오면서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컨디션도 빠르게 회복한 것이 지금 득점하고 관련이 있다. 물론 이제 전술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술적으로도 지금 이 순간은 아스날보다는 바르셀로나가 더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봉맨은 제가 봤을 때 아스날이 가봉맨을 내보내면서 얻은 어떤 그거는 내부적인 응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봉맨은 선수단 내에서의 신망은 되게 두터웠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르테타 뭔가 약간 그 미묘한 감정선의 어떤 뒤틀림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감독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좋을 리가 없으니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잘해보자 라는 것 때문에 아스날은 지금 라카제트 그 이외의 선수니까 가봉맨이 빠지면서 가봉맨이 있을 때 선발로 나왔을 때 못했으니까 그런 이득을 보는 것 같고 가봉맨은 동기부여 그럼 바르셀로나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가봉맨과 어울리는 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스날 시절을 잠깐 돌아볼게요. 그러니까 가봉맨이 아스날에서 최전방에서 뛸 때 공격 쪽의 기여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봉맨 자체가 연계 플레이가 뛰어난 스타일은 아니에요. 패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골 잘 넣는 선수. 네, 특히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원터치 내지는 투터치로 마무리를 짓는 스트라이커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격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력이 높았다면 가봉맨은 계속해서 써야 돼요. 결정력이 높은 선수니까. 그럼 써야죠. 그런데 결정력이 여기서 떨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아닌 선수가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건데. 네, 왜냐면은 공격에 대한 기여도도 떨어지는데 결정력도 떨어져. 그럼 뭐하러 쓰나? 네. 그러다 보면 이 선수가 나 기여도를 좀 높여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플레이하는 포지션에서 약간 내려오거나 벗어나고. 아니면 측면으로 빠져서 연동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오바메양의 드리블 능력이 또 드러나요. 오바메양이 온더볼에 강한 스타일은 또 아니죠? 아니에요. 공 밀고 쭉 올라가고 이 선수가 속도가 빠른데 드리블 속도가 또 되게 빠르진 않아. 네, 그러니까 주력 자체는 느린 선수가 아니에요. 빠르죠. 빠른 선수예요. 빨라. 근데 볼을 갖고 뛰는 속도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맞아.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드리블이 좀 강한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드리블러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선수들이 강한 선수지. 뭐 아자르라거나 네. 옛날 아자르. 네. 아니면 또 바르셀로나만 하더라도 아다마라든가 덴벨레 정도만 되더라도 드리블에 정도만 강하다고 해도 할 수가 뭐, 있죠. 예. 근데 지금 오바메양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된 거예요. 이 가운데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선의 공격 자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젊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면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침투하는 플레이를 해요. 사카, 웨이거르, 뭐 스미스로, 네. 마르티넬리.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데 오바메양의 플레이는 주고받으면서 플레이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볼이 없을 때 뒷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오바메양의 볼터치는 줄어들게 되고 오바메양의 볼터치를 줄어들게 되면 오바메양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U자형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메양은 전방에서 따로 놀고 있고 2선이나 3선에서 볼이 돌고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나한테 공이 잘 안 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바메양 입장에서는. 반면에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높은 주급을 받고 있잖아요. 과거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내쳐야 됩니다. 거기다가 중간중간 지각하고 어디 갔다가 좀 이런 이슈, 그러니까 안 좋은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있었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바메양은 확실히 해준 게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계속해서 팀에 있으면 감독과 좋은 뜻을 이룬다면은 리빌딩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감독과 여기서 마찰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젊은 선수들로 응집하려고 하는데 오바메양이 있다. 그러면 오바메양은 불화 요소가 되죠. 그렇죠. 오히려 걸림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어쩔 수 없이 내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뭐 그래서 저 그때도 얘기했지만 가봉면에도 나쁜 감정이 없고 팀의 상황이랑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맞으니까. 네. 근데 바르셀로나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바르셀로나를 오고 나서 달라진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과거에 바르셀로나가 오바메양을 영입하려고 했어요. 그때 왜 영입하려고 했는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오른쪽에서 시작돼요. 왜? 메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최전방이라든가 왼쪽 측면에 스코어러가 필요해요. 근데 최전방에 루이스 수아레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왼쪽에 있다가 네이마르는 스코어러 역할도 해주고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해주고 어떻게 본다면 다양한 역할을 해줬었는데 네이마르가 떠나면은 여기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없다면 결국은 스코어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골 넣어주는 선수. 결국 오른쪽에서 메시가 풀면 왼쪽에서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은 선수가 메시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으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바메양하고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오바메양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됐죠. 리그에서만 벌써 5골, 유로파리그 1골이니까 벌써 바르셀로나 와서 6골입니다. 형은 그때 이제 리그 8골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무조건 넣습니다. 사실 네. 이기세면. 그리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메양이 골을 넣은 경기는 대승이 많아요. 네, 오바메양이 골 넣었다 싶으면 그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4골씩 넣은 경기들이 압도하는. 네, 거의 다예요. 거의 다. 뭐 이번에도 이제 오사수나랑 경기하는 것도 4대0 승리였죠. 네. 근데 오바메양이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통해서 마무리 짓는 능력. 그 능력이 지금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발렌시아전에 터졌죠. 사실 그전에는 컨디션을 끌어올리게끔 교체 출전을 시키다가 네. 발렌시아전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시켰는데 얘가 해트트릭을 했잖아요. 잘 됐지. 그리고 해트트릭도 자신이 어떻게 해트트릭을 해보자 이게 아니라 네, 페드리가 슈팅한 게 등 맞고 들어가면서 그렇지. 해트트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멀티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경기 끝나니까 해트트릭이네. 어머 땡큐 베리 감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바메양은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사비 감독의 전술하고도 관련이 있죠. 왜 그러냐면 사비 감독의 전술 자체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측면을 벌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윙어들이 드리블 능력이 탁월한 선수들을 배치함으로 해서 측면을 벌려놓고 수비도 벌어지고. 네, 그 수비 간격을 벌려놓고 그 가운데 메잘라들이 올라가고자 노력을 하는데 전방에 있는 자원들이 계속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비 라인을 또 내리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대가 백포면 양쪽이 풀백을 끌고 들어가면서 수비수 간격을 벌려놓고 그렇죠. 그러면 메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메잘라가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이 수비 미드피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좁으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격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올라가는 척 하면서 계속 뒤로 밀어내는 거지. 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잘라가 올라와서 플레이하기가 더 수월해지죠. 공간도 많아지니까. 네. 그 역할을 지금 오바메양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사비 감독은 워낙에 발빠른 공격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아다마라든가 페란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속도를 신경 쓰는 공격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넘기는 패스에 의해서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장면에서 오바메양의 스피드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바메양이 볼을 끌고 들어가서 좋은 장면이 나온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번 오사수나전에서도 결정적인 패스를 가비가 찔러줬는데 그거를 볼을 끌고 가다가 놓치는 장면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오바메양이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역할은 볼을 운반하는 역할보다는 마침표를 찍는 역할이에요. 마지막 골? 네, 운반은 아다마가, 덴벨레가, 페라니, 가비가 이런 선수들이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바메양은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원터치로 마무리 질 수 있게끔 사비 감독이 만들어놨고 그거에 맞게 오바메양은 원터치로서 마무리 짓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사실 오바메양의 지금 스코어를 보면은 당연히 만족해야죠. 리그에서 5골인데. 괜찮죠. 뭐 헤트트릭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리그 6경기에서 5골인데 사실 그전 2경기는 거의 뭐 몇 분 뛰지도 않았으니까 이거는 제외한다고 치면은 거의 뭐 4경기에서 5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 그런데 기회에 비해서 확실하게 득점력이 높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애매하다. 그거. 네, 왜냐하면 기회를 많이 놓치기도 해요. 오바메양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바르셀로나에게 필요한 건 스코어러였거든요. 기회를 이 정도 줬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한두 골만 넣어줘도 되지 뭐. 땡큐베리 감사다 이거. 바르셀로나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반전에 많은 골을 넣어야 됐고 후반전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문제도 사비 감독이 점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기의 문제 중에 하나가 한 골 넣으면은 그 다음에 무언가 위축되고 무언가 플레이가 안 풀리고 이런 장면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한 골 넣고 나서 1대1이 되거나 2골 넣고 나서 2대2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니면은 뭐 역전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 도화선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팍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바메양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메양이 골 넣은 경기는 무조건 내 골이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 골, 2골 터져서 더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터질 때 그때 오바메양이 쓱 하더니만 갑자기 발 갖다 대더니만 골 넣고 이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만족감이 높아지죠. 왜냐면은 대승을 거둘 수 있는 분위기를 오바메양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바메양이 결승골을 좀 더 많이 넣을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바메양에 대해서 지금 나쁜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는데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에 비해서 결정력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승골을 좀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승을 거두는 경기에서 한두 골 이렇게 말고 1대0 승리인데 오바메양 골 이런 거. 이런 골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오바메양 입장에서도 바르셀로나 전술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여기다가 그것도 있죠. 차비 감독은 오른쪽 라인은 솔로 플레이, 왼쪽과 최전방은 연계 플레이.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단 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른쪽에 아다마를 넣든 덴벨레를 넣든 여기서는 솔로 플레이. 그리고 만약의 경우 진짜 이거 오른쪽에 풀린다고 생각하는데도 뭔가 안 풀린다. 그러니까 오른쪽 공격이 힘을 발휘하는데도 전체적으로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럼 왼쪽 덴벨레, 오른쪽 아다마예요. 네. 그런데 여하튼 오른쪽은 솔로 플레이, 왼쪽은 페란, 데파이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오바메양하고 위치를 바꿔가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주 공격 루트가 오른쪽일 때에는 박스 안쪽에 볼이 없을 때 페란이나 오바메양이나 데파이나 움직임이 좋으니까 계속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골을 넣을 수 있게끔 움직여줘요. 이게 또 오바메양에게는 도움이 돼요.
왜냐면 오바메양 혼자 볼이 없을 때 움직이면 결국 한 10분 정도 지나가면 수비수들이 파악해요. 그렇죠. 근데 볼이 없을 때 페란도 들어오고 있고 데파이도 들어오고 있고 막 이러면은 누구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헷갈리죠. 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바메양은 나름대로 골을 넣고 있다. 그리고 사비 감독은 오바메양이 고마울 겁니다. 그래. 네, 오바메양이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봉맨 하면서 여러 번 비판도 하고 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얘가 분데스리가랑 이 정도 골 많이 넣은 선수 없어요. 득점왕이야. 이 타이밍에 가봉맨이 활동하는 동안에 가봉맨보다 골 많이 넣은 공격 잘 없어. 아니 라리가 6경기인데 373분 뛰었어요. 근데 지금 5골이면 이거는 뭐 그럼요. 시즌 초반부터 뛰었다고 치면 어마어마한 기록이었겠죠. 잘 풀렸을 때 기록은 확실히 좋은 선수니까.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무기가 많아졌다는 거는 네. 바르셀로나를 수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하고 중원 경쟁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1차적인 압박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팀들도 있었어요. 그럼 라인을 올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인을 가장 잘 파괴한 선수가 메시예요. 그래. 근데 지금 메시가 없잖아. 그러니까 파괴가 잘 안 되잖아. 근데 지금은 오바메양, 아다마, 덴벨레가 동시에 뛰기 시작하면은 이거 뚫리거든요. 뚫리죠. 스피드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뒷공간을 노리는 상황이 많아졌으니까. 여기다가 또 한 가지는 상대가 라인을 내려서 박스 안쪽에 줄을 세운다. 그 가운데서도 오바메양은 나름대로 원터치로 마무리 질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루크도용이란 카드가 또 빛날 수가 있죠. 아예 네. 다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헤더골을 가장 많이 넣은 팀입니다. 11골. 네. 그 중에 4골을 루크도용. 네. 그래서 루크도용이 선수로 따졌을 때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헤더골을 넣은 선수예요. 그래서 사비 감독은 나름대로 전술적으로는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게 있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르셀로나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는 잘 되고 거죠. 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갈라타사라이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에 2차전 펼쳐지잖아요. 2차전을 봐야 되겠지만 1차전은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갈라타사라이로 임대간 이냐키 페냐 골키퍼가 잘 맞기도 했지만 바르셀로나의 에너지 레벨이 이전 경기들 또는 오사수나전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비 감독의 고민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일정이 지금 빡빡하거든요. 빡빡하니까. 그래서 매 경기 에너지 레벨을 유지해 주는 것.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로테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A매치 휴식기 전에 오사수나전, 갈라타사라이하고의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그 다음에 엘클라시코거든요. 중요하죠. 그런데 요 세 경기는 다 잡아야 돼요. 그래. 근데 오사수나전을 너무나 깔끔하게 이겼어. 깨끗하게 4대0 빡. 네. 그리고 이 경기는 그냥 지배했어. 지배했고 또 하나는 후반전에 로테이션 다 돌렸습니다. 네. 그동안 출전 안 줬던 뭐 런글레 또는 브레이스웨이트, 리키푸츠 다 나왔어. 네, 리키푸츠는 골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기회를 안 줬었던 선수들을 줌으로 인해서 로테이션도 확실하게 돌렸고 그래서 갈라타사라이전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기에서 고민거리가 그거였거든요. 에릭 가르시아하고 아라오가 카드 트러블이었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카드를 받을 경우에는 에릭 가르시아나 아라오 둘 중에 뭐 카드 받은 선수를 못 나오잖아요. 엘 클라시코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라오는 아예 뺐고 에릭 가르시아는 출전을 시켰는데 카드 관리를 잘하면서 에릭 가르시아가 잘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두 선수 모두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림 잘 그려놨다. 네, 여기다가 뭐 좋은 소식들이 많죠. 피케가 이 경기가 바르셀로나에서 600번째 경기. 네,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인 샤키라가 정말 사랑하는 듯한 멘트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형님 오늘 그 촬영 기준으로 생일이신데 네. 형수님이 이제 또 사랑한다라는 거 어떤 메시지 주시나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줬어. 맞아요? 진짜야. 네. 부담스러울 정도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늦게 들어가신다고 집에? 아니. 네. 그냥 내일 새벽 중계가 있는데 그거 끝나고 들어갈까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일 축하드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생일이 왜 이렇게 힘드냐?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봉맨, 바르셀로나, 아스날 모두 다 윈윈윈이었고 가봉맨이 잘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지금 2위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갈라타사라이 그 다음에 엘 클라시코까지 이기면 바르셀로나는 뭐 지금 아주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네. A매치 주간에 쉬고 오면 뭐 더 좋아질 거고. 네,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세비야전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 바르셀로나는 지금 이 앞으로의 세 경기가 중요한데
그래도 엘 클라시코가 가장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양 팀 모두 지금 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흔들흔들하다가 챔스에서 어떤 그 3대1 대역전승 네. 그 분위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는 기폭제가 됐고 그러면서 마요르카전도 잡아냈고 네. 그래가지고 이번 엘 클라시코는 굉장히 재미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주 형 오늘 생일인데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음번 엘 클라시코 혹은 뭐 어떤 경기 후에 영주 형이 다시 오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 엘 클라시코에서 진 거란 얘기야? 아니죠. 왜 그러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또 외대고르 때문에 괜히 우리 좀 정이 가서 아 그래? 네. 하늘이 준 네. 그래? 하늘이 준 가봉맨 야 하늘이 준 외대고르 토트넘에게 에메르송을 줬잖아. 그것도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오히려 거꾸로. 그것도 그러네요. 그래. 네. 너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 못하네. 그건 또 생각을 못했네. 그럼. 토트넘 팬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로시엔 또.